나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일상 습관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일상 습관 5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78세이신 김 할머니는 선생님,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플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김 할머니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 마시기를 잊어버리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나는 물 잘 마셔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73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지럼증이 생기고 변비에 시달리셨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는 하루에 물을 3~4잔 정도밖에 드시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젊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탈수는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신장 기능도 떨어뜨려요. 변비는 물론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주름도 더 깊어져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면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박 할아버지의 경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신 후 1달 만에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색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잔을 마셔보세요. 밤새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셔보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셋째, 잠자리에 물잔을 놓아두세요. 밤중에 깨면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물맛이 없어서 안 마시겠다 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넣어보세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은 대안이에요. 두 번째 습관, 스마트폰을 보며 목을 구부리는 것. 두 번째 습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볼 때 목을 아래로 구부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스마트폰을 별로 안 써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자녀들, 손주들과 연락하거나 유튜브를 보실 때 말이에요. 이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9세이신 이 할머니는 코로나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하루에 2에서 3시간씩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는데 항상 침대에 누워서 목을 구부리고 보셨어요. 그러다가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깨까지 결리고 나중에는 두통까지 생기셨어요. 심지어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거북목 증후군이 뭔지 아시나요?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거북이처럼 보이는 자세를 말해요. 정상적으로는 목뼈가 시자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곡선이 일자로 펴지거나 심하면 반대로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 근육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우리 머리 무게가 약 5에서 6kg 정도 되는데 목을 15도만 구부려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12kg이 돼요. 30도 구부리면 18kg, 45도 구부리면 무려 22kg의 무게가 목에 가해져요. 22kg이면 쌀 한 포대 무게예요. 목으로 쌀 한 포대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상태를 매일 몇 시간씩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북목은 단순히 목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목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깨 등 허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심하면 손가락 저림까지 생겨요. 또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두통도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이미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 자세를 바꾸신 후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보세요. 팔이 피곤하면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팔을 받쳐주세요. 둘째, 30분마다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셋째, 가능하면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화면이 크면 목을 덜 구부려도 돼요. 특히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해요. 누워서 보면 목과 어깨에 더 큰 부담이 가거든요. 세 번째 습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 세 번째 습관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 독서, 화투, 바둑 등을 하실 때는 어떠세요?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정관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5세이신 정 할아버지는 바둑을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경로당에서 3, 4시간씩 바둑을 두시는데 한 번 앉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으세요. 집중하시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종아리와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맞을 정도였죠. 병원에 가보니 혈액순환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다리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리가 붓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둘째, 허리에 부담이 가요. 앉은 자세에서는 허리에 서 있을 때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디스크 위험이 높아져요. 셋째, 근육이 약해져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넷째, 소화도 나빠져요. 앉은 자세에서는 내장이 압박받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기 쉬워요. 다섯째, 혈당도 올라가요. 앉아 있으면 근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정관수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시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바둑을 두시다가도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둘째, 앉아 있으면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셋째,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넷째, 가능하면 딱딱한 의자보다는 약간 쿠션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아요. 다섯째,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세요. 정 할아버지는 이런 습관을 들이신 후 다리 부종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허리도 덜 아프고 바둑도 더 오래 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습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네 번째 습관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밤에 잠깐 깨서 시간 확인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는 어떠세요?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이신 최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세요.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잠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깊게 들지 않더라고요.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눈도 많이 건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을 방해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아직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둘째, 정신적 각성을 일으켜요.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을 보면 더욱 그래요. 셋째, 눈에 피로를 줘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의 피로가 급격히 증가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면 눈에 큰 부담이 가요. 넷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또 기억력과 집중력도 나빠져요. 최영희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신 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자리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둘째, 알람 시계를 따로 사용하세요. 시간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셋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넷째, 만약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한다면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들으세요.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섯째,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는 스마트폰 플래시 대신 작은 무드등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고 온도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일곱째,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최할머니는 이런 습관을 들이신 후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들어 본다 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피로감도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게 뭐가 나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한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6세이신 한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세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끔 목으로 신맛이 올라오기도 해요. 밤에는 기침이 나와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식도 역류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려면 중력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워있으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둘째, 위산이 역류해요. 정상적으로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요. 하지만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기 쉬워져요. 셋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누워있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요. 넷째, 체중이 늘어나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기 쉬워요.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요. 다섯째, 수면에도 영향을 줘요. 낮에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져요. 한복순 할머니는 식사 후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세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누워있지 마세요. 앉아있거나 가볍게 걸어보세요. 둘째,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셋째, 식사 후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걸어보세요. 넷째, 만약 피곤해서 꼭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누우세요. 베개를 2개에서 3개 사용해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올리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가 더 심해져요. 한 할머니는 이런 습관을 들이신 후 식사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밤에 기침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마무리,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여러분,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일상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둘째, 스마트폰을 보며 목을 구부리는 것. 셋째,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 넷째,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다섯째,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에요. 이런 습관들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물은 하루 8잔을 목표로 조금씩 늘려보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춰보세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보세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있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